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통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핵심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일부 언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실입주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 대출 규제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잘 보면 돈을 갖고 즉 대출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부동산 매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강남의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대출을 받느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학군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역들 이런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강남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출 없이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2주택자가 사든 3주택자가 사든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에 대한 문제는 따라붙을 수 있겠죠. 따라서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갭 투자를 못하게 차단했다라는 식의 신문 기사들도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 발표에서 막은 것은 전세를 놓고 전세를 놓을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한한 것이지 이미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의 시작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1차 갭 투자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갭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2차 갭 투자였는데 1차 갭 투자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고 2차 갭 투자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갭 투자를 제한한 건 맞지만 갭 투자 자체가 막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